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새벽 1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동아일보에 6일 12월 6일 11시 밤 30분이니까 아마 12월 7일 신문인 것 같네요. 글 제목은 이렇습니다. 음모론과 충동에 휘둘리는 지도자에게 국정 맡길 수 있나? 이 말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사 아닙니까? 사설이에요, 사설. 어떤 대기자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직무 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한동훈이가 했죠. 전날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한 대표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뒤에도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했다. 참 머리는 잘 굴러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혼 불법 행위로 주권자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이재명이는 깜빵에 가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개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탄핵소추안 표결 때까지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그렇죠. 거대 야당이 192명이니까 국민의힘에서 8명만 넘어가면 그냥 가결되는 거예요. 속속 흘러나오는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관한 전언과 증언들은 그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 한 대표가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얘기부터 경악스럽다.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옳은 얘기도 있어요. 윤 대통령이 고교 후배인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체포한 이들을 과천의 수감시설에 가두려는 구체적 계획까지 있었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야당을 겁주려고 경고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말이죠, 그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참 이런 군인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말이죠, 찔찔 짜면서 말이죠, 나 그거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국군 별 3개 장성이면 능능하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군인답게 말이죠, 군인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군인 정신이 죽었더라고. 이게 군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체포 대상자는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당직자에 그치지 않았다. 홍장훈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을 요청받은 체포 대상자들을 공개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부인 입장을 냈다가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거기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렇지,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게 대법관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에? 돈에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유튜버 김어준 씨, 성관이 의원, 노동단체 대표도 있었다. 사실이라면 어떤 기준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할 정도로 제멋대로 만든 명단이 아닐 수 없다. 참 이 사설 쓴 기자가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하네요. 윤 대통령은 계엄 실행을 사실상 진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작전 도중 707 특임단의 이동 상황을 묻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이진우 수도 방위사령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인사들에게 야당의 경고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지만 실제로는 일선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실시간 상황을 챙길 정도로 비상계엄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셈이다. 자, 사설도 상당히 길어요. 원래 신문사에서 사설 쓰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밝힌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이유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국방부 전 장관이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인들을 투입시킨 게 계엄군을 투입시킨 게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랬어요. 김 전 장관은 300명 넘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음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4.10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얼마나 경도돼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그 4.10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대통령 되기 전에 검사 시절부터 또 검찰총장 할 때 부정선거 다 정보가 입수된 거예요. 이 대통령은요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실에 가서 부정선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이죠. 신문고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일부 비서관들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그러나 다 극비리의 시크릿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위법적 계엄 선포 자체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을 잃었다. 천만에요.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법을 모르잖아요. 이번 계엄 사태는 그간 이면에 가려있던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현실인식, 나아가 감정적, 충동적 의사결정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참 글들을 잘 써요. 과연 그런 생각과 성정을 가진 지도자에게 대한민국의 국정의 운전대를 계속 맡길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을 낳게 했다. 국민 대다수도 고개를 돌렸다. 국민 대다수가 고개 돌렸나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계엄 선포 이후 13%로 떨어졌다. 여러분 뭡니까? 지지율 갤럽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이거 정보 믿을 수 없습니다. 다 허위입니다. 허위.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한민국은 8년 전과 같은 5개월의 국정 공백 사태를 겪어야 한다. 5개월이라고 했을까요? 원래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결정은 180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안보와 외교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들어갔다. 국방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장관 직무 대리 체제가 가동됐고 동맹인 미국마저 실망과 우려를 표출하는 경황이 됐다. 이거는 미국에서 일부 실망하는 거는요 좌파들 입장입니다. 그뿐 아니다.
정부 정책 추진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연일 주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있다. 국정 리더십에 조속한 정상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는 듯하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지금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게 자의가 될지 타의가 될지 선택하여야 하는 지경이 됐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판단에 따라 한국 정치의 회복, 나아가 국정 전반의 정상화 속도가 결정될 수 있다. 국민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글을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이 논설위원이죠. 사설을 썼으니까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내가 부정선거 있다고 하니까 나더러 지금 음모론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에? 두고 봅시다. 그런데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정과법한테 나라를 맡기라고? 물음표. 탄핵 남발하고 예산 깎고 감사원 권한 박탈해서 지들끼리 돈 처먹겠다는 걸 말리지 말라고? 웃기는 사설일세. 좋아요가 332개가 좋아요네요. 순서대로 썼어요. 제가 그동안 무수히 제시된 부정선거에 직간접 증거들을 동원은 한 번이라도 검증해 보고서 음모론으로 결론 지었다고 말할 수 있나? 이분 참 훌륭하네요. 논리적으로 그 많은 증거들을 허위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니 선관위와 법원이 아니라고 하니 동아도 그렇게 믿나? 선거관리위원과 법원, 그렇지. 예, 법원장들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들이잖아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동아는 진실에 관심이 없는 찌라시에 불과하다. 좋아요 289개입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국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음모론과 충동, 일주일 뒤면 이 사설이 얼마나 편협한 마음으로 쓰여진 것인지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 이재명은 어떤 인간인가? 저자도 음모론자, 정과사범, 기소 5건, 국민 세금 냥냥, 막말 등등인데 이참에 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해나 해보시라. 좋아요 274개입니다. 야, 사설 쓴 인간아, 이런 글은 한결에나 기고해. 번지수 잘못 찾아서. 그리고 동아야 너희는 삼류야. 정말 댓글입니다. 댓글. 무작정 좌파에 물들고도 그런 줄 모르는 신문에게 미디어 특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 사설을 본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식층들입니다. 개 동아를 구독 안 하려고 하니까 지국장이 예글복글해서 월말까지 넣어주라고 하고 월말에 가서 다시 판단해 본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좌파 쓰레기보다 못한 찌라시 신문이다. 조중동은 영원히 이별이다. 조중동은 말이죠.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더라고요. 다른 조그마한 제가 부정선거 어느 신문에서 나왔던 기사 다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조중동은 내가 못 봤습니다. 대통령의 뇌란죄에 눈 감으면 보수는 영원히 멸망한다. 네. 참 잘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전선거 부정선거 제기를 구구 유튜버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동아기자 양반, 논설위원을 지칭하는 거죠. 한 군데도 아니고 거의 대다수 선거구에서 더불당이 사전선거로 당일 득표해서 저도 역전승하는 기이한 현상을 정말로 모른 척하는가. 대내적으로 한 구의 선거 문제점이 부각되는데 민주주의 꽃이라는 한 표의 주권이 훼손되면 왜곡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동아의 정론 곡필,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인가? 지성을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교육계 다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깨우치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층들, 법관, 검사, 판사, 교수, 자기가 하는 전공 과목은 뭐 전문가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거 하나 박사학위 하나 받아가지고 교수 돼가지고 평생 울거먹는 교수,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금, 그래서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식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퇴출이야, 퇴출. 그리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까? 지금 이 댓글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애국자들입니다. 정말 저는 이분들 존경하고 싶네요. 저보다 낫습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지식층들, 서울에서요, 사전선거 했는데 4월 5일날 6일날 서울특별시에 425개 동이 있어요. 사전투표에서는 다 425개 동에서 다 압승했어요. 더불당이. 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통계학적으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렌식 안 해도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안 해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강의했잖아요. 제가 다 했거든. 주변인의 길 주심TV에 와서 제가 옛날에 4월 10일부터 방송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자님, 논설위원님. 혹시 이 제 방송을 보셨다면 주심TV에 주변인의 길 주심TV에 오셔서 제 방송을 보시라고요. 칠판에 써가면서 다 방송했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잠 못 자가면서 아무 일 못하고 이것만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라고. 시청자 여러분, 늦은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